우리 마을에는 형수님을 공유하는 풍습이 있어요. 형이 막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형수를 제 침대에 밀어 넣었어요. 그녀는 형수의 몸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잘 대해주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형수를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형수가 떨며 옷을 벗기 시작할 때 삼촌의 전화를 받았어요. 삼촌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내 형수가 마을 어기 큰 나무에서 목을 매서 이미 죽었는데 너희 집은 왜 안 오냐고.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눈앞에 형수는 흰색 나시만 입고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침착하게 삼촌이 저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잠시 다녀오겠다고요. 형수가 따뜻한 손을 내밀며 작게 말했어요. 가지 말라고. 날 믿어. 그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생각해봐. 최근 보름 동안 낮에 그를 본 적 있니? 형수의 말에 약간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로 최근에 낮에 삼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삼촌은 원래 사람 많은 곳을 좋아했는데 이유 없이 자주 모였었죠. 그런데 요즘은 낮에 전혀 안 나와요. 이상하죠? 형수는 제 표정이 흔들리는 걸 보고 곧이어 말했어요. 죽으면 7일 후에 그림 시체가 되고 그 뒤엔 시체가 숨을 쉬지 않게 된다고. 7일 만에 부활한다고. 천스, 내 말 들어. 나가면 죽어. 형수의 말에 온몸이 힘이 빠졌어요. 문틀에 기대 미끄러져 앉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삼촌이 돌봐줬어요. 이성적으로는 삼촌을 믿어야 하지만 형수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낮에 삼촌을 본 적이 없었어요. 형수가 손을 뻗어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천스, 걱정 마. 난 널 다치게 하지 않아. 저는 형수의 손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아는 거죠? 형수를 붙잡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말해. 넌 누구야? 온 마을 사람도 삼촌이 죽은 걸 몰라. 넌 어떻게 안 거야? 형수는 겁먹은 듯 고개를 숙이며 눈빛이 흔들렸어요. 천스, 묻지 마. 정말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믿어줘. 난 널 속이지 않아. 저는 비웃으며 형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죠. 그 순간 형수가 뒤에서 절 꽉 껴안았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촉감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형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천스, 정말 말 못해. 하지만 절대 나가면 안 돼. 오늘 밤 이 방 문만 나가면 넌 반드시 죽어. 하지만 이 방에만 있으면 모든 귀신이 물러가고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이 방은 내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널 보호하려고 만든 곳이야. 믿지 않아도 믿어야 해. 왜 아직도 날 몰라보는 거야? 형수가 입을 열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물어봐도 말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형수가 할아버지를 언급해서인지 아니면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인지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완전히 믿었어요. 그녀를 안으며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됐다. 믿을게. 라고 하자 형수는 크게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겨 몸을 떨었어요. 손길도 점점 대담해졌죠. 저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님을 알았지만 저도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형수를 입맞추려던 순간 문에서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스, 문 열어라. 이놈의 자식아. 전화했는데 왜 안 받냐. 삼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형수를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어서 열어라.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형수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두려워할 거 없어. 허세일 뿐이야. 이 방 문턱과 기둥은 모두 복숭아나무로 만들었고
시멘트에도 부적 가루를 섞었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더러운 것도 들어올 수 없어. 삼촌은 한참을 두드리다가 제가 문을 열지 않자 욕을 하며 떠났어요. 그 후 형수는 다시 이어가려 했지만 아무리 유혹해도 저는 도저히 마음이 안 갔어요. 결국 한숨 쉬며 말했죠. 자자.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형수는 이미 사라졌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라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어요. 대낮에 삼촌 집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했죠. 가다 보니 어릴 적 친구 왕차이를 만났어요. 왕차이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가 형수 불러서 밥 먹으라 하셨다고 말했어요. 너 외아들이잖아. 왕차이는 놀란 눈으로 절 보며 말했어요. 형도 없는 내가 어디서 형수가 생겼냐고. 형, 나 것마나 놀리지 마라.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내 형이 하고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형, 맞다. 내 형이 왜 내 머릿속에 형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지? 왕차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제 어깨를 치며 빙의 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삼촌한테 가보자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 나한테 형이 있을 리가 없잖아. 형수가 있을 리도 없고. 왕차이가 떠난 뒤 저는 비틀거리며 삼촌 집으로 향했어요. 삼촌 집은 코앞이었고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형수였고 재빨리 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저를 수수밭 쪽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형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너무 세서 몇 번 시도해도 안 풀렸어요. 수수밭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형수가 저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죠. 저는 얼굴을 붉히며 물었어요. 너 누구야? 왜 날 속이는 거야? 형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사실 난 사람이 아니야. 내 이름은 창칭칭이야. 내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에 큰 은혜를 베풀었어. 난 널 해치지 않아.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내 이마에 닿으며 말했어요. 천스.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봐. 이 마을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창칭칭을 보았어요. 무슨 뜻이야? 창칭칭은 고개를 저으며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하지만 난 널 해치지 않아. 저는 거의 무너진 표정으로 창칭칭을 보며 계속 나보고 믿으라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말해주잖아. 그걸 내가 왜 믿어야 해? 난 한마디도 안 믿어. 지금 당장 삼촌에게 가서 물어볼 거야.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창칭칭이 갑자기 제 목을 졸랐어요.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천스. 봤지? 내가 널 죽이려면 아주 쉬워. 하지만 난 진심으로 널 구하려는 거야. 숨이 막히는 공포에 머리가 어지러웠고 정신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어요. 그 순간 번개처럼 스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말 다 죽었다는 걸. 내가 그들의 장례를 치렀다는 걸. 내가 죽을 거라 생각하던 순간 창칭칭이 갑자기 저를 놓았어요. 저는 땅에 무릎 꿇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한참 후에야 진정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다 죽었어. 믿을게. 그러니까 말해줘. 내가 뭘 해야 해? 창칭칭은 내가 믿는다는 말에 살짝 미소 지었어요. 다리 위는 음기가 모이는 곳이고 음양이 맞닿는 곳이야. 마을 사람들 영혼의 절반 이상이 마을 어귀 다리에 붙어 있어. 밤이 되면 흰 양초를 들고 다리를 건너야 해.
다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걸으며 마을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거야. 그래야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창칭칭은 그렇게 말하며 금빛 윤기가 흐르는 홍소육 한 그릇을 내왔어요. 빨리 먹으라며 웃었죠. 밤에 혼을 보내는 건 체력이 드는 일이야. 배불리 먹어야 그 더러운 것들과 맞설 힘이 생겨. 저는 그 고기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고기는 어디서 난 거지? 창칭칭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곧 미소 지으며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남긴 고기라고 했어요. 천스, 잊었니? 내 할아버지는 정육점 주인이었어. 집에 고기가 있는 게 뭐가 이상해? 그 말을 듣자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 할아버지는 정육점을 했었죠. 밤이 되자 창칭칭은 양초를 건네며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천스, 꼭 기억해. 다리 위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마.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안 그러면 그들에게 끌려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 꼭 명심해. 저는 창칭칭의 양초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그리고 양초를 들고 천천히 다리 초입으로 갔어요. 오늘 밤 달은 크고 밝았지만 다리 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았어요. 저는 새까만 다리를 바라보며 발바닥이 저릿해졌어요. 온몸이 굳어서서 움직이지 못했죠. 창칭칭은 제가 움직이지 않자 조급해졌어요. 큰 소리로 외쳤죠. 천스, 뭘 그렇게 망설여. 넌 이미 한 번 겁쟁이가 됐잖아. 또 그러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앞의 말은 대충 흘려들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온몸이 움찔하며 결연하게 다리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다리 위에 올라선 순간 주변 풍경이 주마등처럼 변했고 마치 예전 집으로 돌아간 듯했어요. 아내의 가리개를 벗기려다 할아버지께 손등을 맞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아내가 허물을 벗고 나서야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거다. 화면이 바뀌어 왕차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우르르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내의 가리개를 벗기고 해치려 했죠.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원망스레 저를 바라봤어요. 그 얼굴은 분명 창칭칭이었어요. 그녀를 막으려 달려드는 순간 다시 다리 위로 돌아왔어요. 삼촌이 어느새 제 앞에 서 있었죠. 그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천스, 봤지? 창칭칭이 미워하는 건 그들뿐 아니라 너도 포함이야. 그들은 그녀를 욕보였고 죽어 마땅하지만 넌 방관했잖아. 그건 공범이야.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천스, 양초를 꺼서 다리 밑으로 버려. 안 그러면 죽는다. 사실 우린 이미 죽었어. 넌 이 마을 유일한 산 사람이야. 삼촌을 믿어라. 삼촌은 널 해치지 않아. 넌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삼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고개를 돌려 삼촌을 봤어요. 삼촌은 미소 지으며 저를 다리 밑으로 밀어버렸어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됐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흥미롭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깬 걸 보자 비웃으며 말했어요. 넌 뭐냐? 산시체, 백무상의 사위냐? 저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넌 누구고? 여긴 어디냐? 방금 말은 무슨 뜻이야? 청년은 턱을 만지며 날 시팡이라 불러. 난 음양사야. 넌 음양의 경계에서 쓰러져 있었고
내가 널 구해줬어. 엄밀히 말하면 난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야. 저는 시팡을 훑어보며 왜 날 구했냐고 물었죠. 그는 웃으며 선한 마음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산시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서지. 산시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헛소리냐고 했죠. 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림자도 없는 자가 산시체 아니면 뭐겠냐고. 정오의 햇살이 눈부셨고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말 그림자가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침대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내가 사람이 아닌 건가? 시팡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슬퍼할 것 없다고 했어요. 내 관상은 태왕의 상이라. 원래 태어나선 안 될 운명이었어. 그런데도 넌 무사히 18년을 살았지. 분명 누군가 내 운명을 속이고 하늘의 이치를 빼앗아 20년의 시간을 벌어준 거야. 그만큼 널 사랑한 거지. 일어나라. 내 집으로 데려가라. 어떻게 한 건지 보고 싶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집으로 데려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는 눈치를 채고 그럼 이렇게 하자. 내 집에 데려가면 내 목숨을 보장해주지. 좋겠냐고 물었어요. 창칭칭과 삼촌은 믿기 힘들었지만 시팡은 사건 밖의 인물이었기에 그의 말이 가장 믿을 만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정말 목숨을 지켜줄 수 있냐고. 말이 끝나자 그는 제가 흔들린 걸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팡은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어요. 이 집은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 완벽한 양시지을 뿐 아니라 벽돌 하나 기와 하나까지 무덤에서 나온 기운이 배어있네. 그래서 오래 산 거구나.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하지만 이건 다 부수적인 거고 진짜 널 지킨 건 따로 있어.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무엇 덕에 지금까지 산 건지. 손님이니 부엌으로 가서 어제 먹다 남은 고기를 꺼냈어요. 집에 먹을 건 이것뿐이라고. 홍소 6분이라고 했죠. 그냥 먹으라고요. 시팡은 고기를 보며 이해했다. 만물의 영장. 그러니 그렇지.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남았군. 나는 의아하게 시팡을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시팡이 그릇 속고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게 무슨 고기지? 돼지고기야.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도살장이었어. 돼지고기? 시팡이 크게 웃으며 웃다가 눈물이 날 정도였다.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돼지고기일 수 있겠어. 이건 양고기야. 내 말은 내가 양고기를 먹고 자란 거라는 거야? 양고기에 그렇게 신기한 효능이 있어? 시팡은 고개를 저으며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보통 양고기가 그런 효능이 어디 있겠어. 2발 달린 양만 그렇지. 말할 수 없는 2발 달린 양이라니. 2발 달린 양이 뭐야? 나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시팡은 이미 나를 무시하고 혼자 내 방에 가서 잠들었다. 나는 시팡 침대 앞에 앉아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제야 시팡이 천천히 깨어났다. 그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최선을 다해 널 살린다고. 말한 건 지킬 거야.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해. 대체 누가 널 해치려는 건지. 상가 집의 아가씨인지 아니면 내 몸에 붙은 백기인지. 내 몸에 붙은 게 너무 뒤섞여서 당장은 아무 단서도 보이지 않아.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해. 나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저으며 누가 날 해치려는지 모르겠어. 예전 일은 거의 기억이 안 나.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내 말이 끝나자 식빵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혼 하나가 없구나. 원래도 반쯤 죽은 몸인데 이젠 생혼도 하나 부족하니 어쩐지 흐리멍덩하더라. 괜찮아. 밤은 길어. 혼을 부르기에 딱 좋지. 내 혼을 불러오면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식빵이 내 손바닥을 펴고 거기에 부적을 그렸다. 이건 인혼부라고 해.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한 바퀴 돌기만 하면 잃어버린 혼이 스스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식빵의 표정이 드물게 진지해졌다. 하지만 반드시 믿어야 해. 오늘 밤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렇지 않으면 신선도 못 구해. 명심해, 명심해. 첫째, 대답하지 말 것. 둘째, 뒤돌아보지 말 것. 내 말만 잘 따르면, 이 두 가지 금기를 어기지만 않으면 아무도 널 어쩌지 못해. 나는 식빵을 보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난 널 믿어. 그리고 내 말을 들을게. 자정이 되자마자 식빵이 나를 재촉해 밖으로 내보냈다. 지금이 음기가 가장 강하고 새 것과 옛 것이 교체되는 때라. 혼을 찾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했다. 막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장청청이 급하게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